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유동성 위기에 빠진 미국의 FTX를 인수하겠다던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최종적으로 인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인수 의향에서 철회까지 불과 19시간밖에 걸리지를 않았는데 이 때문에 대규모의 코인 인출 사태가 일어나면서 안 그래도 좀 냉랭했던 이 크립토 업계에 폭락장이 이어졌습니다. 11월 9일과 10일 이틀 사이에 시총이 280조 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오프닝 순서에서 이 내용 잠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황의 추이부터 저희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시작이 코인데스크라는 미국의 크립토 관련 언론이었죠. 네. 이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FTX의 관계사, 이 투자사의 재정 부실을 지적하는 기사였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낸스의 장펑자오 CEO가 크립토 위기라는 짤막한 트윗을 올리면서 이렇게 일이 커졌습니다. 네. 먼저 이 코인데스크에서 올렸던 그 기사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인데스크에서 사실 이제 올렸던 것은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하는 곳의 이제 재무제표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재무제표를 보니 대차대조표를 보니 알라메다의 리서치의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부실하다, 굉장히 불건전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의 기사였고요. 그들의 대부분의 자산이 FTT라고 하는 FTX의 거래소 토큰이죠. FTX는 알라메다 리서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거래소이고요. 창업자가 동일하고 또 상당히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알라메다 리서치에 대한 재무 불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FTX 거래소로까지 연결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일단은 그 코인데스크에 대한 기사에 대한 후기로부터 바이낸스의 장펑자오 CEO가 내용을 올리면서 이렇게 일이 커졌는데 그러면은 이 FTX를 담당하고 있는 CEO, 이 샘 뱅크먼 프리드 그리고 바이낸스의 장펑자오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이고 어떤 사람인지 잠깐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장펑자오의 트윗이 굉장히 이 일을 좀 키웠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장펑자오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바이낸스라고 하는 세계 1위 거래소입니다. 세계 1위 거래소의 대표이고요. 중국계 캐나다인이고요. 2017년에 지금 현재 바이낸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중국의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 좀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을 넘어서서 인터내셔널하게 바이낸스라고 하는 제1의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샘 뱅크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92년생입니다. 아주 이제 어린 우리가 소위 말하는 MZ세대 이런 세대라고 볼 수 있고 아주 빠르게 급부상하면서 FTX라는 거래소를 세계 3위의 거래소로 키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누구나 아시겠지만 이제 이곳이 2위 거래소이고요. FTX가 3위였는데 지난 며칠 사이에 거래소 순위에서 사라졌죠. FTX 자체가. 뱅크먼 자체는 유명해진 몇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주식 거래소인 로빈후드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우리 뭔가 크립토로부터 시작해서 주식 시장까지 확대하는 이러한 거대 거물이 나오는 것인가라는 좀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고요.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어떠한 어떤 로비 자금을 대주고 있는 이제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이니까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기존에 사실 이제 바이낸스가 황제 자리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였고 장펑자오가 거기에 CEO였다면은 이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는 신흥 부자이고 신흥 왕자로서 도전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이 관계가 좀 많이 틀어졌다. 기존에도 사실 장펑자오와 이 샘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네, 뭐 그 둘의 이제 관계 혹은 이 거래소와 거래소 간의 싸움으로 이제 이 상황을 보려고 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 간의 관계가 아무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장펑자오가 샘의 뭐 아버지였다거나 삼촌이었다라고 한다면 얘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둘 사이에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키기에는 FTX가 사실은 자초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현재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좀 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음모론도 제기되는 상황인데 그 정도로까지 해석할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바이낸스의 장펑자오가 선제적으로 FTX의 토큰 FTT를
대량 청산을 네. 한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장에 악영향을 준 게 맞습니까? 신호가 된 건 사실일 거고요. 일단 이 FTT라고 하는 것을 상평자가 왜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부터 돌아가면 예. 바이낸스 자체가 FTX라고 하는 거래소의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작년에 이제 세콰이어 캐피털이나 타이거 글로벌과 같은 굉장히 유명한 기존의 벤처 캐피털들이 FTX에 투자를 단행을 하고 예. FTX의 기업 가치가 연일 수십조까지 튀어오르는 등 이제 2021년, 2022년은 거의 FTX의 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바이낸스는 엑싯을 하게 됩니다. 엑싯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이제 다 넘기고 예. 돈으로 받고 나오는 건데요. 당시 바이낸스는 FTX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엑싯 대금의 일부분을 FTX의 거래소 토큰인 FTT로 받아 나오게 됩니다. 네. 돈을 달러로 다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FTT라고 하는 토큰에 또는 FTX 거래소의 어떠한 성장 가능성을 응원하거나 기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FTX의 재무제표, 그 FTX와 관계 있는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무제표를 통해 밝혀진 FTX의 재무 불건전성 예. 등을 이제 이유로 하여 바이낸스의 CEO가 FTT 자체가 내가 FTT가 망할 거야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예. 나는 이 부분을 청산해야겠다. 나는 루나 사태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그널을 주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FTX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무언가 자금을 관리했거나 그들이 무언가 충분히 자금을 소비자들의 투자자들의 자금을 무언가 자금을 관리할 만한 여러 가지 어떤 건전성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바이낸스하고 FTX 거래소 간의 약간 전쟁으로부터 이 사태가 벌어지고 현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좀 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장봉자와 트윗이라든지 어떤 투자 행위의 중단을 통해서 FTX를 공격했다라는 얘기는 약간의 비약이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FTX의 자체적인 부실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사실 우리가 루나 테라 사태 이후에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제 과거에 1907년대 대공황 때의 JP 모건을 자청하면서 네. 굉장히 구원투수로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네. 굉장히 돈이 많았던 회사인데 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다고 지금 얘기가 나옵니까?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돈을 발행하는 곳의 주체가 항상 언제나 중앙 정부에 의해서였었죠. 예. 하지만 이제 크립토라고 하는 거 비트코인 탄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ERC20이라고 하는 토큰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그 스탠다드를 소개하면서 상당히 많은 곳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자체 금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현재 많은 이제 ICO라든지 많은 코인 회사, 토큰 회사들이 이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돈들인 거고요. 예. 이 돈들의 가치도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가치로 인해서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보다는 누군가가 어떤 가치에 사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상당히 좀 부실한 형태의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번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FTX가 FTT를 발행을 하겠죠. 그러면 알라메다 리서치와 같은 아주 긴밀한 회사가 예. FTT를 구매를 해줍니다. 예. 어떤 특정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알라메다 리서치는 더 저가에 샀던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기에 의해서 장부상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장부상의 이익을 바탕으로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런 대출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것을 가지고 추가적인 투자 행위라든지 추가로 다른 돈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등 상당히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가능했고 지금까지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많은 부가 생산이 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자체적인 토큰 조달을 통해서 네. 이제 부를 창출하고 그걸 통해서 레버리지를 또 일으키는 네, 이런 반복적인 맞습니다. 행위들이 네. 크립토 업계에서 사실 만연했던 것이 현재까지 이르렀다. 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TX의 CEO인 샘 뱅크먼 프리드도 현재 회사가 파산에 직면했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고백을 했고요. 다음 주까지는 자금 확보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금 규모가 자그만치 네. 13조 원이나 됩니다. 쉽지 않죠.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제 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트론의 창업자인 저스틴 써니라든지 이런 곳들이 구원투수 역할을 좀 자처하고 나서기는 하는데요.
결국에 좀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FTX 자체도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입니다. 예. 회사의 가치가 뭐 50조 정도에 다다랐었고요. 여기에는 이 웹2라고 하는 지금의 많은 회사들을 성공하게 만들어준 거대한 베처 캐피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콰이어 캐피털, 타이거 글로벌, 블랙록 같은 곳들이고요. 예. 세콰이어 캐피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토스나 쿠팡, 배민 등에도 투자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예. 여기서 지난 밤에 3,600억 정도에 달하는 본인들의 투자금을 장부상 영원으로 기재하겠다고 자신의 투자자들에게 주주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펀드는 이미 실현한 수익과 미실현 수익이 충분히 이 로스를 상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이 세콰이어 캐피탈 같은 곳들이 이렇게 빠르게 선을 긋고 FTX하고의 거리를 두는 이유가 결국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창펑자오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SEC의 어떤 그 규제나 혹은 SEC의 조사가 있을 것 같다라든지 혹은 투자자들의 돈을 함부로 유용한 것이 정황이 나올 수 있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 샘이 트윗을 좀 길게 썼습니다. 예. 지난 밤에 트윗을 길게 썼고요. 그 트윗상에서 트윗 1번, 트윗 같은 경우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글을 달아서 쓰는데 1번에서 일단 무조건 미안하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말이고 해야 되는 말인 것 같고 예. 내가 다 망쳤고 내가 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제 트윗을 통해서 얘기를 쫙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지만 어떤 약속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만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유동성을 확보하고 우리 FTX를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재개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콰이어 캐피털처럼 이 실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자신이 투자했던 회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주는 이런 세콰이어 캐피털 같은 곳들조차도 지금 이렇게나 빠르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이 샘이 원하는 어떤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원하는 곳에 FTX를 매각하여 FTX의 거래소가 파산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을지 사실 이것은 조금 미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FTX에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손절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백악관부터 시작해서 증권거래위원회 SEC, 상품선물거래위, 심지어 법무부까지 지금 나서서 이 조사를 좀 하고 강한 규제를 코인업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규제 관련해서 시장 영향이 좀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사실은 뭐 법률 당국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옳다구나,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옳다구나. 터졌네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크립토라고 하는 곳은 이 인더스트리 자체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아직까지도 많은 규제들이나 법률이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 스스로 무언가 룰을 먼저 만들고 질서를 만드는 행위를 하기보다는 아직까지 그레이 에어리어에 있다는 것을 좀 뭔가 이점으로 삼아서 활용해서 자신들의 좀 이속을 챙기거나 혹은 이익을 창출한 행위들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이것 봐, 이렇게 될 줄 알았어라고 하는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준비하고 있던 많은 규제라든지 이러한 칼을 꺼내게 되는 그런 좀 계기로도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제이미 다이먼이 이끌고 있는 JP 모간도 이번 일을 두고 크립토 전체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날 것이다 네. 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뉴욕타임스에서도 크립토 업계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포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한국 시간으로 11월 11일 새벽에 나스닥은 7% 이상 네. 반등을 했습니다. 네. 물론 소비자 물가지수 반응도 있겠지만 업계에서 이 살짝 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또는 이제 관련된 코인으로 인정되어서 폭락했던 솔라나들도 예. 약간의 이제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게 너무나 지금 단기적으로 일촉즉발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섣불리 이 반등이 가지는 어떠한 의미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계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이제 보느냐라고
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요.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많은 걱정과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라 루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코인이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투자자들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큰 파장이 있었던 것뿐이지 예. 하나의 코인의 문제에서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FTX나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소이자 투자사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소에 참여했던 수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이들의 어떤 피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투자심리 위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동시에 투자사였기 때문에 이들이 투자했던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들이 아직은 이제 드러나지조차 아직 않았다, 예, 이제 시작되지 시작도 안 했다.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업계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한 책임감과 무거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고 예. 복사해내고 크립토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굉장한 권력이나 영향력으로 대변되는 치환되는 이러한 상황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들은 사실 있어 왔으나 이들이 워낙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들이 사실은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업계 내에서도 도려낼 부분 도려내고 아직 시장이 커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문제인 부분들은 스스로 해결하고 예.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어떤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또 생각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 크립토 업계의 책임감과 윤리 의식에 대한 반성과 재고가 반드시 네.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한번 또 한 번 긴 시간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인포맥스티 바로 인포맥스 인사이트로 전문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전문가의 식견을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 자 최근에 그 혼란스러운 시장과 관련해서 네, 한분 나와 주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고 계시죠. 크로스 앵글의 사업개발 팀장님이십니다. 유승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크로스앵글에서 사업개발. 네,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은 암호화폐 관련된 공시의 투명성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초기 단계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상황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유통량 이슈도 있고 또 FTX 바이낸스 사태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조금 더 책임감이 있는 시장을 자성을 촉구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성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크로스앵글의 유승현 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상자산 생태계 상당히 많이 성숙해져 있다는 평가를 사실 받아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네. 계속 일어나고 있긴 한데요. 초기에 보셨던 그 생태계 모습과 현재 이르기까지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을까요? 사실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 꼽아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저희 쟁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상시장의 현황을 볼 수 있는 벤치마크 인덱스를 보면 예. 이제 그 인덱스가 자상 상위 30개 프로젝트들을 모아놓은 그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인덱스인데요. 예. 그 구성에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뭐 리플 이런 주요 코인들로 구성되어 네.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다들 알다시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고 예. 수많은 ICO 프로젝트들이 나왔고 그에 따른 알트코인들이 모두 다 동반 상승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대세 상승장은 사실 기관들이 어떤 참여했다기보다는 많은 개인들이 주도한 불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도 초부터 이제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 많은 시장 참여자였던 개인들은 대부분 시장을 떠났고 예. 그다음에 시장 전반에 침체기를 초래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2022년도 하락장은 어떨까요? 저희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사실 2021년도 전고점 기준 70% 이상 하락하는 사실 소위 말하는 폭락장이 있었습니다. 예. 이 당시에도 당연히 이제 개인의 이탈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지금 다양한 기업체들, 기관에서 이 시점을 예. 블록체인을 멀리하기보다는 이 시점을 시장의 진입의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하거나
웹3로 전환하려고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IT 기업이나 게임뿐만 아니라 소비재, 뭐 엔터, 통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전통 기업들이 신규 시장 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웹1, 웹2, 웹3 이런 변화 과정 속에서 대중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고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생태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 개인들이 뭐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자로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웹1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단순 소비자에서 생산까지 참여하는 생산자로서 역할까지 확대하고 예.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웹2라고 하죠. 뭐 쿠팡이나 네. 아마존이나 뭐 유튜브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웹3는 뭐가 다르냐? 이제 이전과 다른 점은 원래 이제 웹2 기업들은 운영하는 그 기업이란 단일 주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단일 주체가 그 어떤 플랫폼을 운영하는 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정책대로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웹3는 어떤 참여자들이 플랫폼 운영에 관여를 하고 플랫폼 규칙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를 할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이바지하는 만큼 그 부분을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웹3라고 합니다. 네. 지금 말한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이미 여러 섹터에서 적용하려고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그 올해 9월에 쟁글에서 직접 주최한 블록체인 컨퍼런스 어돿션이란 행사 참여자 구성을 좀 보면 예. 저희 참여자 구성을 보면 많은 기업들이 그때도 사실 크립토 윈터라고 할 수 있었던 시점인데 네. 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이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프상의 분류를 보면 뭐 금융사, 뭐 지주사, 뭐 게임사들 이런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웹3 시장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네. 또 제조, 뭐 유통, 심지어 이제 화장품 업계도 블록체인 도입과 웹3 시장으로 진출을 그런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대부분 다 아실 유명한 그 커피 회사 스타벅스 사례를 네. 들 수 있습니다. 뭐 스타벅스의 경우 지난 9월에 어떤 웹3를 도입해서 NFT를 이용한 멤버십 프로그램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고 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언더아머 이런 스포츠 브랜드들은 이미 NFT를 출시했습니다. 네. 지금 사례로 말씀 주신 스타벅스는 미국 스타벅스의 사례죠. 예, 맞습니다. 미국 예. 스타벅스입니다. 미국 스타벅스고. 그 사실 이게 많은 기업들이 웹3에 관심 있다, 웹3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들으니까 이제 관심 있다라고 하지만 경험이 있는 이제 회사들은 이제 많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웹3의 어떤 전략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도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업들이 저희 NFT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인터넷 붐 시대에 마치 저희한테 와서 저희 인터넷 사업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과 NFT는 모두 기술의 명칭입니다. NFT 기술을 사용하는 건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는데 요새는 그냥 NFT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FT를 적용한 사업을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탈중앙화된 사업 모델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그걸 먼저 확실히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NFT를 어떻게 적용시킬지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지 안 그러면 좋은 성과를 보기가 좀 어렵고 사실 근래에 많이 이제 NFT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위한 어떤 투자를 단행하기도 하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하나 시작하려면 적어도 10년 정도의 네. 시간을 그 계획을 보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기업이 지금 웹3에 진입하고 있다는 뜻은 그러면 적어도 이제 그들이 2017, 18년대하고는 다르게 적어도 이 사업이 몇십 년은 간다. 이 인더스트리가 몇십 년은 갈 것이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전환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뾰족하고 구체적인 어떤 전략들이 좀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리를 잘하시네요. 네. 조금 전에 사실 그 그래프 중에 어돿션 2022 관련된 참여 기업 네. 분야를 좀 보여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그거를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것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두고 있는 것이 증권사, 금융투자사 네. 그리고 지주사가 가장 많습니다. 네. 뭐 화장품 회사도 있고 하지만 네. 이런 금융권에서 가장 지금 웹3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쪽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금융권은 원래 뭐 블록체인 쪽에 관심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가장 쉽게 도입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금융이고 지금 되게 붐된 인더스트리가 사실 디파이나 이런 영역인데요. 사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도 그런 영역이긴 예. 하지만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 금융권에 있는 회사들은 항상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쉽사리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예. 지금 현실입니다. 뭐 사실 많은 은행들이나 증권사들이 연말에 혹은 내년 초에 나올 어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하신 거에 답을 하자면 이제 금융권들은 원래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예. 네. 그런데 이제 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 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네네. 금융권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금융권에서 이제 크로스앵글 쪽에 이런 웹3 관련 사업을 질문을 하거나 네. 컨설팅을 받는다면 네.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까? 이거 예. 이거는 각 회사마다 좀 상황이 달라서 어. 어떤 금융사마다 어떤 은행들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일변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어떤 뭐 수탁 사업이나 예. 어떤 STO 관련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 뭐 쉽게 말하면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메타버스로 구현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되게 다양한 곳에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금융과 관련된 보상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까 수탁이라든지 금융 서비스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히 많이 보고 있군요. 네네네. 네. 만약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예. 아마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현재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참여도는 상당히 높아지는 수준이고 물론 시세는 좀 쪼그라들었습니다만 참여도는 높아지는데 뭐 저희가 앞서 말했다시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네. 이제 사실 사건 사고가 정말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당황스러운데요. 현재 진행형이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가상자산, 이제 블록체인 업계는 모든 참여자에게 통용되는 통일된 규칙이 아직 없어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 상황도 계속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같은 어떤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저희 회사는 이런 여러 데이터와 공시 자료를 통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어떤 뭐 서비스라고 뭐 자화자찬 아닌 자화자찬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공시 등의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에 대해서 투명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야지 묻지마 투자를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블록체인을 하는 기업들 관점에서도 이게 또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주요 사항들을 적절히 공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시는 이제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민 동시에 예.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시라고 하는 것은 상장사들에게 이제 강제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의 상장사들에게 네. 현재 우리나라는 ICO를 지금 합법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공시이지만 이것을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네, 이런 맞습니다.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 공시 제도는 이제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에 맡겨놓고 네. 있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2018년부터 이 플랫폼을 운영을 했고 저희가 이걸 만들 때 이제 한국의 다트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공시 제도를 참고해서 네. 만들었고 그래서 블록체인에 적용될 수 있는 자체적인 공시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 참여자들 자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당연히 어떤 단점이나 이런 네. 것들이 한국의 다트에 비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이 성숙하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을 겪어 나가면서 투자자들이 이제는 어디를 봐야 될지 이런 투자자들의 성숙도가 나아지면서 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 미국 이런 데서도 이제 공시 제도에 대해서 어떤 법제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증권 시장에서는 이 금융감독원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다트라는 공시 사이트를 오픈을 해서 네. 이제 모든 참여자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가상자산 쪽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증권 시장을 많이 참고를 하실 텐데 현재 부족한 점이 이쪽 디지털 자산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점은 사실 되게 많죠. 예. 일단 뭐 강제할 수 없는 점이 좀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를 법제화를 한다면
사실 이게 적용받는 많은 한국 회사들은 이것을 강제할 수 없는 해외 회사에 대비해서 좀 뭐 역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제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공조가 이루어져서 공시라는 제도가 확립이 된다면 글로벌리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거를 공시를 해야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은 좀 차근차근 쌓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그림이기는 한데요. 이것을 뭐 국가들이 초국가적으로 연합을 해서 공시제도를 만드는 것을 기다리면 사실 저는 네. 답이 없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어떤 좀 선도적인 어떤 네, 곳이 네. 선두를 네. 서서 네. 공시 표준도 만들어주고 공시제도를 맞습니다. 만들고 이것이 결국에는 또 결과적으로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네. 입증이 되는 선순환이 발생하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쟁글이 보기에 그렇다라고 하면 공시제도를 이것은 무조건 공시에 넣어야 된다. 네. 이것만은 무조건 표준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좀 그간의 경험치나 어떤 네. 인사이트 같은 것들 나눠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공시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당연히 시장의 대표적인 문제점이었던 정보의 비대칭성을 네. 해결하려고 예. 이제 이 공시제도를 공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저희가 공시 항목이 14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토큰 관련한 내용이 이제 7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만큼 토큰의 어떤 사용 계획이나 어떤 유통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이제 토큰 뭐 락업, 토큰 네. 락업 해제 이런 건 무슨 뜻이냐면 뭐 주식시장으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보호 예수와 비슷한 뜻인데 언제까지 얼마만큼 많은 토큰들이 시장에 유통되는지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큰 분배는 프로젝트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큰, 이 사실 이게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자원을 어떤 목적으로 얼만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 이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토큰 소각은 뭐 자사주 소각과 마찬가지로 어떤 토큰의 희소성을 올리기 위한 프로젝트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서비스를 좀 개편을 했는데요. 기존 버전의 항목에서 투자 판단의 어떤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부 항목들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고 더 중요한 것들을 더 추가하는 이런 고도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량이나 소각량 이런 것들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제 계속 투자자들과 소통하면서 거래소들과 소통하면서 더 중요한 어떤 공시 항목들이 있으면 이걸 개편을 할 예정이고 아마 상시적으로 고도화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시를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크로스 앵글이 있고 네. 그 해외에서는 이런 공시라는 것이 뭐 당연히 여기겠지만 우리처럼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해외에서 이렇게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기업은 사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기업은 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이 공시제도 운영 자체가 사실 회사 이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정부가 운영해야 되는 경우가 영역이라고 많고요.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네. 뭐 질문하신 그 문제에 답을 드리자면 저 해외 사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크립토 업계에서는. 예. 그럼 미국에서는 지금 공시 같은 사항이 발생을 하면 네. 어느 기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공시에 대한 그걸 컨트롤하는 기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기관들이 네. 참여해 예. 있거든요. 네. 어떤 뭐 CFTC도 있고 뭐 예. 법무부도 있고 그쵸. SEC도 있고 네. 다 자기들의 영역을 좀 차지하려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특정 어떤 기관을 지칭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예. 같습니다. 네. 현재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공시의 부족함이 좀 많이 두드러졌는데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셀프 공시가 조금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SEC라든지 CFTC에서 적극적으로 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 않고 이제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얘기하는 그런 상황 정도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우리나라에서 됐었기 때문에 네네. 특히 루나 테라 사태 이후에 네. 네,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도 공시 관련된 입장의 변화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단은 뭐 루나 사태 이후에 좀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는데 네.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투자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전까지 정부에서 주로 봤던 건 이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권리 관계가 무엇인지, 플러스 이제 과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네. 과세 이슈가 주로 이렇습니다. 네. 그랬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조성,
범죄 대응 방안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부 주도하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정보나 어떤 뭐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니즈가 생긴 게 좀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예전에도 뭐 큰 투자자가 껴있다, 투자 기관이 들어왔다, 혹은 뭐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추천을 했다, 뭐 연예인들이 추천을 했다라고 해서 이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최소한 본인이 이 프로젝트가 왜 괜찮다고 보는지 최소한의 정보는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회사의 미션도 이제 투기를 좀 투자로 바꿔보자입니다. 이제 개인들의 이제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데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건 이제 객관적인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이 각자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니즈가 생긴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방향 자체는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보는데 네. 동시에 그럼으로 인해서 네. 즉 투자가 본인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정보를 네. 많이 보세요라고 네. 하는 것이 네. 면죄부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젝트가 실패했지만 네. 내가 너한테 투자라고 한 거 아니잖아. 네가 네. 선택한 네. 거잖아. 네. 라고 하고 너도 네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했었어야지라고 하는 네. 투자자들의 개인의 책임으로 무언가 전환시키는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도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이 인더스트리는 이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하고 파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뒤에서 네.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토큰의 유통량에 대한 어떠한 이슈들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가장 최근에 어떤 여당 의원님 주도하에 네. 지금 발의된 법안을 좀 살펴보면 네. 이제 주된 내용이 사실 이용자 뭐 자산 보호, 네. 이용자의 뭐 예치금 보호, 그다음에 뭐 불공정 거래 금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시세 조작을 하는 뭐 부정 거래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내용,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율 감시의 책임, 시장 감시랑 어떤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에 이제 뭐 집중하겠다라고 이제 법안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일례를 들어서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뭐 제 11조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어떤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그다음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어떤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제 자율적으로 의무를 이제 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칙 제3조에서는 장기적으로 신뢰성 있는 어떤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이제 가상자산이 뭐 좀 더 제도화하기 되기 전에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가상자산의 뭐 가격과 유통량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이런 사안에 정보들을, 대해서 네. 감시하고 네. 투자자들에게 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이제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데 이제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내용이 이제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이 대표 네. 발의한 뭐 이른바 디지털 자산 기본법 네. 관련된 내용인데 네. 이 법이 만약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된다면 네. 업계에서는 어떻게 좀 반응을 하겠습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이 어떤 네. 이용자 자산 보호나 뭐 불공정 거래 금지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업계가 좀 기다리고 있었던 법안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환영할 어떤 뭐 논란의 여지는 많이 없는 그런 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통제 장치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네.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네. 기본법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설명이신 것 같고.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엔 정부가 이 모든 것을 다 관할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네. 거래소들을 이제 규제하고 네. 거래소들이 알아서 가상자산들을 규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이런 좀 비슷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좀 지금 유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된 하나의 이제 코인이 있었는데 이 코인의 대표가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거래소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투자자들을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건데 우리 거 상폐시키면 그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게 되잖아. 상폐시키면 안 되지라는 식의 방식의 소위 말해서 투자자들이 마치 인질이 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 거래소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단 하나의 뭐 문제로 이게 원인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뭐 전반적으로 어떤 거래소 상장할 때 어떤 상장 프로세스나 어떤 상장 폐지해야 될 때 어떤 프로세스 네. 이런 규칙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네. 누구 때문에 상장 폐지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프로세스들을 클리어하는 것들이 아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칙이 만들어졌으면 그 규칙에 의해서 상장이 폐지되고 상장이 되고 하면 사실 그 뭐 이용자 입장에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받아들일 수 있을 건데, 네, 네, 네. 그렇죠. 역시 이것 또한 현재까지는 기업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박혜진 앵커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통량 관련 이슈가 상당히 두드러졌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거래소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커서 네, 맞습니다. 투자자와 이거를 이제 발행한 발행사의 비대칭성 너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이제 유통량 관련 이슈가 많고 사실 대부분의 이슈는 유통량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업계에 표준화된 정의가 없습니다. 유통량에 대한 정의를 그 누구 하나가 이게 맞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가끔의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유통량의 정의가 뭐 각자만의 정의가 있고 그런 정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볼 수 있는 채널들이 되게 한정적입니다. 볼 수 예. 있는 채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블록체인은 오픈 데이터고 다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하지만 이 데이터들 소위 말하면 저희는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온체인 데이터가 공개돼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토큰 유통량이 이제 가격에 되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법적 체계가 정립되지 않고 시장에서 어떤 정의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정보 비대칭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그런 비대칭성은 바로 투자자의 피해로 그쵸. 이어지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주식 시장에 예를 들면 뭐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자들은 어떤 기관 투자자의 뭐 보호 예수 날짜에 되게 이제 집중하잖아요. 어느 네. 날에 이제 물량이 풀린다. 풀리죠. 네. 그 정보는 오픈되어 있고 누구나 볼 수 확실하니까요.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가상자산 시장은 이런 정보들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어떤 툴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인데 사실 이런 정보들은 되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업계의 어떤 표준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를 해소하는 것이 업계의 뭐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는데 되게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토큰을 유통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서비스를 좀 이용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해주시지만 네네. 일반 사용자들이 모두 그거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네네. 이렇게 정보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떤 데이터들을 기본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일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선은 어떤 프로젝트나 재단이 발표하고 있는 공시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 공시 내용 속에서는 뭐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일단은 백서를 보면 백서의 기본적인 어떤 토큰 이코노믹스, 토큰을 어떻게 발행할 거고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백서의 그 내용을 일단 봐야 되고 이제 거기서 토큰 유통 계획이라는 정보를 요즘에 대부분의 모든 프로젝트들이 그걸 발표를 하고 있고요. 플러스 이제 재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블로그나 자사 사이트에 토큰 운영 계획이 변경이 되면은 그것도 좀 노출을 하고 있고 많은 재단들이 저희 이제 시스템에 와서 공시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그 정보를 보는 게 가장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통량 이슈를 가상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위믹스 얘기를 드디어 할 수밖에 없을 것 빼놓을 수가 같습니다. 없죠. 이제 네. 게임사 관련된 이야기인데 위믹스 사건의 문제점, 원인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위믹스 사태를 뭐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간략하게 사건이 어떻게 경과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예. 진짜 지난 10월 27일 이제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이제 위믹스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위믹스가 본래 공표한 토큰 락업 해제 일정과 다르게
이제 토큰을 유통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내 거래소는 어떤 본격적인 이제 규제 도입에 앞서서 자유 규제를 위해서 닥사라는 협의체를 출범을 하였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유통량 공개와 이제 투명한 공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닥사가 이제 그 거래소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이게 유통량이 미일치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유의 종목 지정을 이제 했을 거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건 네네. 사실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살펴보면 이제 위믹스가 이번에 새로 이제 메인넷을 런칭을 하면서 어떤 코인 마켓캡의 유통량을 업데이트를 하였는데 네. 그 이 수치가 이제 2022년도 3분기 위믹스의 3분기 보고서를 따르면 3분기 보고서에 나온 유통량 내역과 닥사에 제출한 내역 이 모두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업비트 등의 거래소에 제출한 그 유통량 공시 내역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에 2억 4,600만 개가 유통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또 10월 26일 날 업데이트한 코인 마켓캡의 유통량 기준은 3억 8천만 개로 이제 한 6천만 개 차이가 이상의 굉장히 크네요. 네, 네. 차이가 크군요. 네, 이런 추가 유통량이 있었습니다. 이게 별도의 공시가 없이 이제 추가 유통량이 이제 발생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의 뭐 개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더 찍어냈거나 또는 풀리지 않아야 되는 돈들을 예, 맞습니다. 풀리게 만든 거네요. 네, 네. 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뭡니까? 뭐 문제점 자체는 왜 유통량이 왜 다르냐겠죠. 왜 다르냐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뭐 어떻게 방지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유믹스가 악의적으로 뭐 유통량을 더 늘렸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 시장의 유통량에 대한 정의, 어떤 관리 기준에 대한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가 아직 확립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담보로 사용된 토큰은 뭐 유통량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 어떤 이 분산화된 서버를 돌리는 데 참여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밸리데이터라고 하는데 네. 밸리데이터들이 어떤 락업을 한 물량은 유통량으로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클리어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이 유통량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 오해가 어떤 투자자들에게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투명한 공시 이것들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유통량의 정의가 확립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툴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순히 어떤 프로젝트의 공시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걸 넘어서 실제 네트워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생긴다면은 당연히 이제 투자자와 프로젝트들 간의 어떤 신뢰 관계도 쌓일 수 있겠죠. 직접 공시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신뢰를 제3자 보증 기관이 없음에도 부여해 왔던 이유가 네. 결국엔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코드 또는 네, 스마트 맞습니다. 컨트랙트라고 하는 약속이 자동으로 이행해 준다라고 하는 것, 인간을 믿지 않고 이 코드를 네. 믿자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유통량들도 사실은 이러한 그 코드에 대한 약속에 의해서 컨트롤이 된다라고 사실 상식적으로 기대를 할 텐데 네.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그럼 좀 볼 수 있으면 여기서 이 약속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이 이들이 공시한 것과 일치하는가 또 이것이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으면 네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게 맞습니다, 사실. 이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로 유통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의가 이 시장에 안 내려졌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이 코드를 여기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지 이 시스템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가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나 툴이 아직 뭐 다 자동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를 유통량으로 볼지에 대한 정의가 모두 확립이 되면은 네. 그거를 스마트 컨트랙트를 코드화해서 이것들을 자동적으로 락업이 되고 릴리스가 되는 것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것들을 뭐 실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꽤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모든 업체들이 일률적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 게 현실이고 뭐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사실 누가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의가 확실히 되고 규제가 생긴다면은 뭐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위믹스 관련된 얘기를 이제 방지 대책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뭐 사실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확실한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기관에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줍니까? 일단은 시장 자체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예. 뭐 당연히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시장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거를 또 하나의 기회로 보고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겠지만 예. 그것들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당연히 시장의 어떤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격이 하락하고 이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계속 뭐 회의감을 갖고 시장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뭐 신뢰도는 당연한 것이고 네. 시세까지 떨어지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신데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시세가 떨어질 경우에 이것을 발행한 위믹스 측에도 좀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 측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이제 회사 측이랑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부서는 아니어서 예. 이제 네. 저는 어떤 코멘트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어떤 회사가 발행한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어떤 그 운영하는 펀드나 이런 것들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악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데요. 예. 그런데 뭐 일부 자기 서비스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는 이런 업체들은 자산 가격에 상관없이 자기가 가는 길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뭐 오늘 어제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가격들의 많은 폭락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어떤 자기네 로드맵을 갖고 자기네 본인들의 어떤 이코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이런 회사들은 비즈니스가 있는 네. 그렇죠. 네,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는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은 네. 뭐 어떤 단기적인 부침이 있을 수는 있고 뭐 단기가 중기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펀디멘털이 있으면 계속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쯤에서 위믹스 사태가 이번 주 그 11월 둘째 주를 굉장히 크게 달구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하자면요. 위믹스라는 회사에서 새로운 블록체인 메인넷을 탄생을 시키면서 여기에 토큰을 만들었는데 네네. 이제 본인들이 만들겠다고 한 토큰의 발행량과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거래소에 유통되는 유통량 네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보는 이 체크할 수 있는 사이트에 보고된 유통량이 네네. 점점 갈수록 커지면서 오히려 시세 차익을 시세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신뢰도에도 상당한 떨어뜨리고. 손상을 줬다. 이렇게 이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예, 예. 어떤 유통량을 일부러 뭐 발행했다라고 보시면 좀 안 될 것 같고 네. 유통량에 대한 정의가 정의가 지금 정립되지 않은 정립되지 건 않아서 거죠. 이쪽에는 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이쪽에서는 저렇게 네. 보고가 돼서 그게 시세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예를 말씀을 들어서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리리즈되는 아직 않은 토큰까지 전부를 유통량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락업된 부분들을 맞습니다. 빼고 볼 것인지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곳곳에서 다른 유통량을 표시한다는 것 그게 문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네. 정리를 저보다 훨씬 잘하시기 때문에 저도 배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런 경우에 네. 사실 업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또 거래소에서도 지금 이 상장이 돼 있는 것 자체를 재심사하겠다. 이제 네. 오는 11월 17일 날 재심사를 한다라고 네.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재심사가 되고 혹시 뭐 추정을 해보자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그 재심사의 기준은 예. 거래소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준을 외부로 공표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저희도 이걸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이제 크립토 평가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의 뭐 항목을 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예. 어떤 프로젝트들의 탈중앙화된 정도나 네. 혹은 이제 이 토큰 이코노믹스 아까 말씀드렸던 토큰 유통 계획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지, 그다음에 뭐 기술력은 어떻게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재무 상태는 어떤지, 그다음에 이 커뮤니티는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뭐 이런 저희 한 6가지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네. 저희 평가 보고서가 지금 대부분의 거래소들에게 이제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항목들이 아마
검토되지 않을까 싶고 얼마나 뭐 상장 폐지가 될지 뭐 상장 유지가 될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아마 그 어떤 기준을 갖고 가는지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네.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 항목들이 사실은 뭐 이런 비상장 대체 투자 같은 스타트업 투자 같은 거 할 네. 때에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실사 과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술을 심사하고 맞습니다. 이 사람의 회계 건전성을 이 회사의 건전성 맞습니다. 심사하고 법률적인 심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다 외부 전문가들을 총 동원하여 하는 과정인데 네.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거래소의 권한 또는 쟁글과 같이 외부에서 감시를 해줄 수 있는 네. 이런 권한들이 좀 많이 더 확보가 되고 또 이 책임감도 좀 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저희 홈페이지에서 그 어떤 그 검사 결과는 뭐 공개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네. 그것들을 한두 개씩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감이 잡을 수 생기고 있는? 내가 네. 뭘 봐야 될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좀 얻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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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11월 17일 날 위믹스 관련된 이제 거래소의 상장 심사가 다시 일어나는데 이 시기에 지금 FTX 바이낸스 사태가 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조금 충격파가 잔잔하게 계속 갈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또는 제2의 위믹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게 사실 저희 회사의 어떤 서비스랑 좀 동일한 맥락이어서 이게 좀 회사의 어떤 뭐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의 니즈로서 저희가 이걸 파악을 한 다음에 서비스를 네. 런칭한 거여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유통량이 가격에 가장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유통량을 봐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유통량 정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언제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신규로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어떤 유통량에 대한 그 데이터를 프로젝트들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직접 받은 다음에 이거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이게 맞는지 교차 검증을 합니다. 이걸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유통량의 이상 현상이 발생됐으면 그걸 바로 시장에 뭐 어떤 알람을 알림을 알려주고. 투자자들에게 네. 알릴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지금 거의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네. 연말 연초 정도에는 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투자자랑 프로젝트 간의 어떤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 각각 거래소들만의 어떤 유통 관리 기준이 뭐 각각이어서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프로젝트들 입장에서는 클리어하게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이제 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뭐 도움을 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크립토 시장에도 투명성과 건전성이 빠르게 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크로스앵글의 유승현 사업개발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FTX 사태부터 이제 위믹스 사태까지 정리를 네. 해봤는데요. 사실 크립토 업계에 조금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빨리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리뷰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